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앞에 방송은 바로 올라갑니다. 앞에 방송은 오늘 올라가고 오늘 방송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올라갑니다. 내일 공개 방송 합니다. 내일 오셔가지고 여러분 자료 요청하실 분 자료 요청하시고요. 자료 요청하실 분 내일 공개 방송 하니까 이렇게 키움증권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됩니다. 회원은 아니라도 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돼야 됩니다. 키움증권 전문가 방송에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1,000만 원 있으면 회비 없습니다. 연 회비가 1,000만 원이 아니고 회비 없이 수수료만 내면 됩니다. 수수료 여러분 많이 낼 것 같이 별로 안 됩니다. 그래서 키움증권 홈페이지로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하는 대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꼭 여러분 내일 이쪽으로 순서대로 오시면 되니까 내일 오셔가지고 여러분 꼭 봐달라,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르는 분은 1544 9000번으로 전화하시면 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시간은 환율에 대해서 이제 했는데요. 또 환율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율이 우리나라를 모든 걸 지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경제학 원론에서 대책 없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대책 없는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인구 감소입니다. 두 번째가 디플레이션이에요. 이제 뭐 요즘에 또 디플레이션 나다가 인플레이션 나는데, 인플레이션은 그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책이. 인플레이션의 대책은 통화 긴축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통화를 막 찍어냈는데 통화 긴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세계 경제 역사를 보면요, 통화 긴축에 통화 증발이 동반되면은 굉장히 고통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뉴질랜드하고 네덜란드, 그 다음에 몇몇 나라가 지금 거기에 걸려 있어요. 오늘 방송통신대학교 교수님인데 그분이 요즘 유튜브에 경제학에 굉장히 인기 있고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일본이 경기가 제일 좋을 때, 일본이 경기가 제일 좋았을 때 일본 땅을 몽땅 팔면 미국 땅을, 그러니까 일본 땅을 4분의 3을 팔면 미국 땅을 다 살 수 있었대요. 4분의 3을 팔면 미국 땅을 다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요즘 우리나라 어떤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땅 4분의 1만 팔면 미국 땅을 다 살 수 있답니다. 장부금으로. 그만큼 프리미엄이 좀 심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본이 40년 전에 가계 재산 분석을 해보면 부동산이 70%였고 현금이 30%였대요. 그런데 지금 일본이 어떠냐? 현금이 70%고 부동산이 30%랍니다. 분포가 그만큼 이제 떨어졌기도 했지만 된다. 그 우리나라가 1인 가구 재산이 4억 7천만 원이랍니다. 4억 7천만 원인데,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4억 7천만 원인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1인 가구 재산이 낮아요. 프랑스도 낮아요. 우리보다 높은 데가 별로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부동산 비중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말하기는 이제 이게 대외적으로 볼 때 모든 거 할 때 부동산 비중이 높은 가정집, 그리고 부동산 비중이 높을 때는 항상 자산 프리미엄이란 뭡니까? 집값은 조정받을 수 없다, 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 이론이 절대 맞아요. 맞고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자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돈을 찍을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쨌든 간 집값을 올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자산 프리미엄, 그다음에 비트코인이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돈이 다 날아갔어요. 그러다 주식도 삼성전자가 담보 부족이 2번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럴 때일수록 굉장히 좀 조심할 필요 있고, 현금 비중은 일정하게 꼭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하는 이유는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가 1,400원을 방어할 수 없어요. 이게 제가 해외여행 다녀보신 분들 다 알 겁니다. 우리나라가
1,050원에서 1,100원이 환율이 적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 돈 값어치가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돈 값어치를 보면 해외 뭐 여행 가보면 여러분 미국이나 글로벌 가보면 우리나라 돈이 1,050원에서 1,100원이 적정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400원은 조금 무리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자산 프리미엄에 대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환율 공부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PD님 오늘 3번, 4번 좀 올려주십시오. 자, 환율과 신용 비율 이게 이제 3번입니다. 3번. 이게 환율과 신용 비율이 이게 저를 굉장히 화나게 하는 이게 우리 PD님 알아요. 이 3번 때문에 내가 몇 번이나 제가 3번만 올려주세요. 3번만. 이제 환율입니다. 환율부터 치겠습니다. 자, 이 환율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 환율이에요. 자, 환율을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이 환율과 그다음에 이제 신용 이제 종목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제 환율인데 여기에 이제 신용을 한번 더 넣습니다. 신용을. 종목별 신용 비율을 한번 보게. 이게 좀 어렵습니다. 예, 어렵는데 이게 이제 이게 하여튼 자, 삼성전자부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저 신용잔고 신용잔고는 다른 색깔로 하겠습니다. 붉은 색깔로 하겠습니다. 빨간 거 신용입니다. 빨간 거 신용이고 파란 게 환율입니다. 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삼성전자. 자, 여기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오죠. 신용이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면서 신용이 올라갈 때 환율이 올라가면서 까놓고 얘기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올라가면서 신용이 올라갈 때가 저점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이야기 더 하면 또 골치 아프십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원화가 약세면서 신용이 올라갈 때 이때가 저점입니다. 저점. 자, 한번 과거 예를 여러분 쉽게 한번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지션인데 이게 주가와 신용과 환율의 상관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보입니다. 보여요. 굉장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여러분 제일 먼저 볼 때 신용 비율을 삼성전자 신용 사는 사람들은 장군의 아들입니다. 장군의 아들 뜻 아시죠? 이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신용 사는 사람은 저점에 삽니다. 저점에. 무조건 저점에 삽니다. 삼성전자 신용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저점 삽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신용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저점 사거든요. 이거는 뭐 백발백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신용으로 사는 사람들은 정보가 정확합니다. 제가 이 증권시장에 저보다 오래 있었던 사람, 지금 그 전문가 중에 우리나라 전문가 공식적으로 전문가 중에 내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한 50명 정도 있는데 증권회사 경력이 저보다 오래된 사람이 없습니다. 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삼성전자 이 차트가 옛날에는 증권전산이 있었어요. 증권전산 한 달 보는데 그때 돈 220만 원이었어요. 제가 월급 220만 원 될 때부터 증권전산 삼복 컴퓨터 308만 원짜리 주고 제가 그때 옛날 증권전산이 220만 원이었는데 분필 칠 때 증권전산 220 컴퓨터를 갖다 주고 한 달에 220만 원 받아갔어요. 증권전산이 지금 공짜잖아요. 그때부터 시가총액 특히 삼성전자는
신용 사는 사람들이 무조건 돈을 먹었습니다. 신용 사는 사람들이 돈을 먹었어요. 무슨 알겠죠? 제가 원래 이제 과거는 이때 욕을 막 심하게 했는데 안 합니다. 나도 이제 며칠 나 이제 모레 59세예요. 근데 이제 1년 있으면 저 60세입니다. 저도 연세예요, 연세. 그래서 저도 이제 5년, 6년 있으면 저 지하철 공짜입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설명을 깊이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아요. 보시면. 그 얘들이 언제 주식을 사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까놓고 이야기하면 원화가 약세면서 원화가 약세면서 큰 손들이 주식 살 때는 얘들은 장기로 갖고 갑니다. 장기로 갖고 가고요. 원화가 강세면서 신용이 높을 때는 단기로 가져갑니다. 이해하셨어요? 다시 설명할까요? 다시 설명할까요? 다시 자, 삼성전자를 내가 단기로 한 10%, 15%로 20%로 칠 것인지 아니면 신고가까지 가져갈 것인지 이 큰 손들이 신용과 환율만 보면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와요. 원화가 약세고 적으세요. PD님 좀 써주세요. 원화가 약세면서 큰 손들이 주식을 사면 장기입니다. 원화가 약세면서 큰 손들이 사면 장기고 원화가 강세면서 큰 손들이 사면 단기와 중기입니다. 요거 좀 올려주세요. PD님 요거 좀 써야 됩니다. 결론은 우리나라 장이 뭡니까? 삼성전자로 움직이잖아요. 삼성전자로 움직이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전자 주식이 삼성전자가 움직이죠. 삼성전자로. 자, 다시 할게요. 원래 이게 내가 오늘 욕하면 반 죽을 것 같아서 누구 저때 쪼개한 게 내 때 와서 덤비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말을 못하겠습니다. 예, 내 욕했다가 작살 날 것 같아요. 내일 나는 죽습니다. 원화 약세 큰 손이 사면 원화가 큰 손 장기입니다. 장기. 원화 약세 큰 손 사면 장기고요. 원화 강세 큰 손 사면 단중기입니다. 단기 중기입니다. 단기 중기.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인데 원화가 1,400원 이래 되는데 큰 손들이 산다. 얘들이 안 팔아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원화가 강세, 원화가 1,200원, 1,100원일 때 큰 손들이 산다. 얘들 단기와 중기치입니다. 얘들을. 자, 요거 캡처하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장도. 우리나라 장요, 삼성전자 보면은 다 해결됩니다. 오늘 완전 신의 한 수죠. 당근이죠. 큰 손들 신용 봐야 됩니다. 큰 손들이 사는 방법이 신용과 여기서 더 들어가면 또 힘들어져요. 요까지만 할게요. 원화가 강세라는 말은 원화가 1,300원에서 1,100원 되는 게 강세입니다. 요즘 신용 사고 있잖아요. 큰 손들이 여기 있네요. 내가 전제가 뭐겠습니까? 삼성전자 신용 사는 사람들은 돈 잃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삼성전자를 이렇게 바닥에 사가지고 팔 때 보세요. 제일 꼭지에 팔잖아. 이게 30년 동안
아, 이거 모르고 주식하면 박살납니다. 신용이 더 신뢰도 없습니다. 삼성전자. 이거 굉장히, 이거 모르고 주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요. 제가 이거 하도 민감해가지고 이거 할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어제 저녁에. 제가 어제 그 5분 추석 때 몸살기가 있어가지고 판콜레이 먹었는데 판콜레이 그게 나는 쥐약이에요. 먹었다가 뻗어요. 그래서 또 누가 판콜레이 하루 3번씩 먹으라 걔가 또 3번 꼭꼭 먹었더니 더 뻗었어요. 그래서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침까지 공부했어요. 하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야, 이걸 오픈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이거 이제 하면 왜냐면 이제 고수 회원들이 이런 걸 요구해요. 질문이 막 엄청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 오시는 분 우리 10,000명 이상은 돈 따가지고 돈 다 따요. 돈 다 따요. 진짜 따요. 따는 걸 알아요, 내가. 왜? 따는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여러분 그 악기 시황할 때는 한 개 빠진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가고 종합주가 지수가 따라가면 주가는 가요. 근데 종합주가 지수가 가고 삼성전자 늦게 안 가죠? 안 갑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종합주가 지수 한번 볼게요. 종합주가 지수가 갔는데, 자, 한번 보세요. 이번에 종합주가 지수가 갔는데 삼성전자가 안 갔어요. 종합주가 지수가 갔는데 삼성전자가 안 갔어요. 안 가면 주식 안 갑니다. 우리나라는. 아시겠죠? 아시겠죠?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가고 종합주가 지수가 가면은 주식이 따라가요. 그런데 종합주가 지수가 가고 삼성전자 안 가면 주식은 다 끄집어 내려옵니다. 이때 모든 방송이 주식이 저점 찍고 상승한다. 네, 안 된다. 분명히 공개적으로 그렇겠습니다. 이때 진짜 코피 터져버려야 됩니다. 네, 안 된다.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제가 분명히 이거 안 된다 했습니다. 이거 진짜 분명히 안 된다. 이건 아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가고 종합주가 지수가 가야지. 삼성전자 안 가고 종합주가 지수는 우리는 가지 않아요. 절대 못 갑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께 써야죠. 자, 4번 올려주세요. 4번. 4번 짧게 X입니다. 4번. 피디님 4번 올려주이소. 환율과 정배율. 자, 이 말이 뭐냐면 간단하게 할게요. 환율 차트를 쳐놓으세요. 환율 차트. 환율 차트를 저거 일목균형표 구름을 까세요. 자, 종목마다 그때그때 틀립니다. 일목균형표 구름을 깝니다. 깔아가지고 구름만 까세요. 구름만. 자, 구름만 까세요. 요때 차트 여기를요 220개로 맞추세요. 220개. 220개 맞추세요. 220개. 그러면 종합주가,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에는 자, 정배열이 요때가 정배열이죠. 요때 정배열입니다. 요때 정배열이요. 그러면 가격이 나옵니다. 자, 가격이 딱 나와요. 가격이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됩니까? 1,300원대 정배열이 나왔습니다. 1,300원대 정배열 나왔어요. 근데 이게 가격이 틀려요. 왔다 갔다 합니다. 항시 왜 안 오세요? 왜? 1,300원 내서 뭡니까? 자, 떨어질 때 이 1,300원 떨어질 때 1,300원 밑으로 가면 환율이 어떻게 떨어진다고요? 어떻게 떨어진다고요? 어떻게 떨어진다고요? 폭락이 나옵니다. 환율이. 자, 그러면 삼성전자를 볼게요. 이게 엄청 좀 어려운 부분인데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자, 220개 이렇게 씁니다. 삼성전자가 환율이 요것도 정배열이 안 나왔습니다. 정배열이. 삼성전자 정배열이 안 나왔어요. 삼성전자 정배열이 안 나왔습니다. 정배열이. 자, 현대차 볼게요. 현대차 보겠습니다. 현대차. 현대차 정배열이 여기 보시면 여기에 나왔습니다. 현대차가. 얼마 나왔습니까? 1,270원에
정비열이 구름이 나왔어요. 1270원에.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해요? 환율이 1270원 되면 이 현대차가 마탱이가 가면서 환율이 폭락합니다. 힘이 없어져요. 꼭 외워놓으세요. 내가 갔던 그 자리에 밟으면, 그러니까 우리 함정에 똥 밟는다 하잖아. 그거 가면 또 똥 밟아요. 종목마다 이게 틀려요. 종목마다. 종목마다 틀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종목마다 올라갈 때 환율 얼마의 정배열 났나를 꼭 체크하세요. 그럼 내려올 때 그 가격이 뭡니까? 그 주식에 무너지는 자리예요. 그러면 이 주식이, 자, 이 주식이 어떻게 해요? 이 주식이 환율이 어떻게 해요? 여기 얼마입니까? 여기 환율 보세요. 이 1270원이죠. 1270원. 현대차는 환율이 1270원 되면 마탱이가 간다 이 말이에요. 1270원에 비연곡이 꼭 나옵니다. 이걸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본이에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 민감한 부분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굉장히 민감한데 오늘 공부 요거를 제가 말을 다 못하겠어요. 원래 이게 다 하면 피곤해집니다. 내가 피곤해지는 게 아니고 전체 방송이 피곤해지고 우리 박 PD님이 피곤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환율 공부 요거를 제가 할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할 이야기는 다 했으니까 오늘 환율을 요래 적어보세요. 적으면 청송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왜냐하면 중간중간 건너뛴 게 있는데 어려운 건 없어요. 오늘 저 방송을 여러분들이 적어보세요. 적으면서 모르는 거는 유튜브나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이런 거 찾아가지고 붙이세요. 여러분 환율 요걸 꼭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하나 요거 나중에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환율 요거는 민감하게 꼭 보시고 오늘 1번, 2번, 3번, 4번 특히 1번, 2번은 제가 충실하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3번, 4번은 너무 심하게 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제가 많이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 환율 부분은 여러분이 적으셔가지고 꼭 숙지해야 됩니다. 왜? 우리나라 주식은 가장 민감하게 대응하는 게 쌍끌이 매수도 아니고 눌림목 매수도 아니고 실적비 저평가 매수도 아니고 지금 종합주가지수 아침에 시황하는 방송 중에 환율을 민감하게 다루지 않는 전문가는 진짜 문제 있는 전문가입니다. 알겠죠? 왜? 우리나라는 환율이 뭐 어제 몇천 원 떴다 그런 식으로 시황 그거는 시황 그런 사람일수록요 주식 어깨 넘어 배우는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 환율 민감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캔들 차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하도록 하는데 오늘 일반 캔들 차트 말고 다음 시간은 바 차트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